자, 오늘 제 16강 부모를 싫어하는 아이입니다. 자, 부모를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다. 믿어지세요? 부모와 대화하려 하지 않고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는 아이들이죠. 이런 아이들은 부모들이 쉽게 다가오지 않고 하루에도 겪은 일들을 부모에게 말하려 들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부모를 좋아하는 것 같아도 마음에서 이미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부모를 싫어한다니까 계속 부모를 싫어한다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특정 기간 동안 부모하고 좀 소통을 하지 않으면서 마음을 닫고 부모를 싫어하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 의존도가 높은 아동계에는 부모가 가장 큰 지지의 대상이지요. 그런데 부모의 관계가 아동에게는 이제 존재의 가치를 느끼는데 절대적인데, 이렇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아동에게는 이미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받는 선이 차단되어 있는 상태다, 또는 그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부모를 싫어하는 아동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먼저 부모와 심리적으로 거리감을 두고 있는 아동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아동은 자신이 원하는 신호에 맞지 않는 부모에 대하여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의 잘못, 부모가 잘못했냐, 애가 잘못했냐, 그걸 따지는 건 무의미합니다. 어쨌든 간에 둘이가 화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어정쩡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되면 부모를 멀리서만 바라보면 접근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둘째로 그게 이제 부모에게 접근하지 않는 아동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부모를 싫어하는 아동은 부모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상황을 부모가 아동의 성격적인 문제로 치부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제가 문제가 생겨서 나한테 요즘에 접근하지 않고 말을 잘 안 하는구나, 소통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나, 그렇게 보지 않고 제가 원래 저러는 것이 성격이야, 이렇게 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는 이렇게 되면 부모에게 마음에 닫혀있는 아동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부모를 싫어한다, 영원히 싫어하는 거 아니죠? 일시적으로 어느 특정 기간만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좀 거리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동이 부모에게 접근하지 않는 문제는 부모에 대해 마음이 열리지 않고 닫혀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하고 엄마하고, 특별히 부모, 특별히 엄마하고 소통이 잘 돼야 강력한 에너지를 받는데, 그렇지 못한 관계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는 점차 힘을 잃어가고 에너지를 못 받아감으로 인해서 핍절돼 간다, 이렇게 봐야 돼요. 마음이 닫혀있는 상태다.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점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심리적 원인의 이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심리적 원인이 뭐냐 할 때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보고자 합니다. 정서 발달의 원인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정서 발달의 관점, 심리적 관점, 그 다음에 뭐 늘상 하듯이 부모 양육의 관점, 요게에서 양육의 관점, 요 점에서 크게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정서 발달의 관점이라 할 때는 아이가 정서가 계속 발전되어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정서 발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아이들이 정서가 발달할수록 정서적 지능이 커져요. 정서적 지능이라는 게 있어요. 정서 지능이 커지면 아이들에게 뇌가 커지는데, 정서 지능이 발달하면 뇌가 크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심리학에서 이미 입증이 되었어요. 근데 정서 발달의 관점에서 보자면 부모를 싫어하는 아동은 정서 발달에 문제를 보인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아동의 정서 발달은 정신 에너지를 교류함으로써 발달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정서를 교류하면서 인지적 발달도 가능해지는데, 그게 잘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정서 발달 관점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어떤 거냐? 사람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사람과의 상호작용.
그 다음에는 정서 조절의 문제, 정서 조절 문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부적응의 문제,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봐야 돼요. 자, 이것이 이 세 가지가 지금 정서 발달이 되지 않는데 뭔가 야기시키는 요소들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과의 상호작용 때문에 아이들도 다양한 사회관계를 맺으면 살아가고 있지요. 뭐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 상호작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 갈 뿐 아니라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도 증진시키게 되는데, 이것이 원만하게 되지 않는다. 특별히 또래관계, 아이들의 또래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관계의 경험을 통해서 긍정적인 것도 얻어지고 부정적인 것도 얻어집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서가 발달되고 있는데 그것이 원만하게 되어지고 있지 않다, 이런 문제고, 둘째는 정서 조절의 문제를 보인다. 자, 정서 조절을 원만하게 못하는 아이, 자기의 희로애락의 감정을 원만하게 나타내지 못한다 할 때, 이것은 이제 존재 가치감을 높이는 데도 실패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연구에 의하면 성공적인 관계를 맺는 아동은 정서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에 기술적인 선택을 한다. 그리고 자신의 정서를 상황에 맞게 잘 조절해 나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반대로는 이제 성공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아동은 그걸 원만하게 잘 해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정서 조절이 실패하고, 정서 조절이 실패한다는 건 뭘까? 타인을 배려하거나 타인을 원만하게 대우하거나 표현을 적절히 하거나,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셋째로 부정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사회관계에서 적응력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뛰어난 존재의 가치감입니다. 그래서 정서 조절 능력을 잘하는 아이 같으면은 적응 능력도 뛰어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의 문제를 보인다면 어떻게 될까? 부정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개체 환경과의 관계에 있어서 역동적 균형을 잃고 있다. 그 결과로 조화를 잃은 나머지 좌절, 긴장, 갈등, 불만족 등을 경험하고 있다. 그럼 아동이 이렇게 될 때 특별히 이제 학교 관계에서 문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학교 생활의 전과적 욕구 불만의 갈등이 심화돼서 이로 인한 긴장이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 생활을 이탈하려고 하는 현상, 학교를 잘 안 가려고 한다든지 친구 관계도 멀리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이제 부정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동의 정서 지능의 하위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능력, 행동 문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정서 조절 능력이라. 정서 조절 능력. 능력자를 하나 붙입니다. 정서 조절 능력이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동이 일차적 감정을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타인의 기분과 감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적절하게 조절해서 완곡하게 표현하는,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표현하는, 이것이 바로 정서 조절 능력인데, 이것이 아이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해가는 사회적 관계의 토대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이게 굉장히 정서 조절 능력과 부정 문제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럼 심리적 관점의 문제는 뭐냐? 심리적 관점에서는 부모를 싫어하는 아동은 심리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부모를 좋아했는데 싫어하고 있다. 심리적으로 이미 큰 문제를 노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동에게는 사람과의 정서 교류를 차단하려고 한다는 것이 가장 문제가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니까 부모 관계가 원만해야, 그 중에서도 엄마하고 관계가 끈끈하고 잘 돼야 그것이 바탕이 돼서 타인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바탕이 무너지니까, 기초가 무너지게 되니까 다른 것도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현상에서 봐야 되는데, 그것이 첫째로 대인관계에서 철수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되게 이제 부모를 싫어하는 아동이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데, 여기서 대표적인 것이 의존적인 아동입니다. 의존적인 아동은 대인관계에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심 많고 간섭이 심한 특성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관계가 원만치 못한 아이는 조금
건강하지 않게 다른 아이에게 집착하거나 다른 아이에게 심하게 의존하거나 다른 아이들의 말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그 관계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 다른 또 자기가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는 아동은 아예 관계도 하지 않으려는 특성이 드러난다는 거죠. 또 둘째는 또래 관계에서 문제를 보이는데, 또래 관계 문제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또래 관계가 차단된다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제 또래 관계를 통해서 대인관계 발달이 굉장히 발전되죠. 또래 집단 내에서 아동은 당연한 공통의 문제와 그 고민을 공유하고 스트레스 대처하기 위해서 정서적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게 되면서 자기 생각도 표현하고 갈등도 경험하고 해결하는 균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원만하게 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된다 할 때 이건 큰 문제입니다. 셋째로 역기능적인 정서관계 문제가 유발된다. 부모를 싫어하는 아동은 또래와 관계에서 대체로 소극적이면 자신감이 부족하고 사회적 위축 태도를 보이죠.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역기능적인 정서관계가 나온다. 여기서 말하는 역기능적인 정서관계는 모든 관계가 부정적으로 되어지기가 쉽다. 그 결과는 왜 그럴까요? 사회적 위축이 온 결과로 봐야 돼요. 사회적 위축은 다른 아동이나 성인과의 저쪽 빈도나 관계 깊이가 감소되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 위축된 아동은 사회적 조청이나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그리고 다른 아는 사람의 관여가 이게 현저하게 감소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로 그 부모 양육의 관점에서는 되게 이제 그 결과로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어떤 결과 부모가 양육을 잘못해서 이러이러한 결과다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인데, 먼저는 부정적인 자극을 자주 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부모와 아동이 부정적인 자극을 자꾸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시키게 되는 것이죠. 부모를 싫어하는 아동은 부모의 부정적인 자극 상황에서 부정적인 정서만을 반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 부정적인 자극이라는 것은 뭐 비난하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좀 소극적으로는 인정하자고 칭찬하지 않고 긍정하지 않은 것, 심지어는 아이가 잘했다고 할 때도 가만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하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도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침묵은 금이라고 그러는데 침묵이 금이 아닌 때가 많아요. 그래서 침묵은 금이다, 침묵은 제가 볼 때는 부정이다 하는 수가 많습니다. 침묵이 부정이 안 되려면 빨리 긍정을 해서 인정하거나 칭찬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가면 그것이 부정화가 돼버린다. 그래서 여기서 부모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아이가 인정을 요구하는 쪽으로 자랑을 할 때는 맞아, 그래, 아이고 잘했네 하고 얼른 인정을 칭찬해 줘야 되는데, 드러내고 칭찬을 못해 가만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러면은 나중에 거기 부정화가 되기가 아주 쉽다 이런 뜻입니다. 부정적인 자질을 잘 했다. 이것도 이제 문제고, 둘째로 불안을 유발한 결과다. 불안을 유발했다는 것은 뭘까요? 뭔가 모르게 부담을 심리적으로 많이 주었다. 너는 잘해야 된다. 능력은 작은데 다 잘하고 싶죠. 근데 잘해야만 된다는 것이 은근히 비메시지로 이렇게 했다. 했을 때는 엄마는 바라지 않아. 그렇지만 잘하면 더 좋지. 이거는 좀 부정적이죠. 부담을 주는 말입니다. 네가 건강하게 말해도 괜찮다. 엄마는 이것은 괜찮죠. 아동이 부모를 싫어하는 것을 그 결과로 볼 수 있는데, 다시 말해 부모를 싫어하는 아동은 부모가 자주 불안을 유발시켰다는 것인데, 여기서 아동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죠. 부모를 싫어하는 아동이 자신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서를 좋게 해석하거나 이해하거나 조절하는 것이 좀 안 되기 때문인데, 그래도 여기서 더 큰 책임이 뭐냐? 부모에게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그런 아이에게 충분히 불안이 유발되지 않도록 부담을 주지 않는다든가 비판을 하지 않는다든가 장래가 희망적으로 되도록 유도한다든가 하는 노력은 있어야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셋째로 부정적인 정서의
압도된 결과이다. 예. 부모를 싫어하는 부모로부터 정신장애를 받지 못하는 편이죠. 에너지가 일시적으로 차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못 받은 에너지가 다운된 상태는 우울한 결과로 봐야 돼요. 우울한 상태. 아이들이 우울해지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자기가 자신을 비난합니다. 슬퍼집니다. 흥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지속적인 외로움을 느껴요. 그래서 슬픈 감정도 갖고 고독감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느낍니다. 그런가 하면 슬픔이 뚜렷한 이유 없이 지속이 되기도 하고 모든 일을 귀찮아하며 생각을 싫어하는 등 부정적인 정서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인정받아야 할 곳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 사람이 외로워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가족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고 있다. 또 친구로부터 인정을 못 받고 있다. 자기가 관심 가진 사람부터 인정을 못 받고 할 때 상당한 외로움을 느껴요. 그 외로움이 뭘까요? 에너지가 다운돼서 느끼는 우울감이라고 볼 수 있죠. 아이들이 이런 특성을 가질 수가 있겠다. 그러면 부모가 이런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부정적인 점수에 압도되지 않도록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요? 할 때 가장 먼저는 이제 부정정서를 해소해야 되겠죠. 여기는 자기 발달을 통해서 하는 거고 의사소통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부모 양육을 개선했는데 그것은 자세히 하나씩 소개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